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URL이 뭐 HTTP, www 이거 있다고 해서 URL이고 없으면 URL이고 그거 아닙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파일명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클릭해라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다 URL을 변형시킨 이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같으면 APP 스토어 있죠. 거기서 다운받아 쓰시면 안전하다. 그 다음에 금감원 133인데 일반인들은 이거 잘 기억하기 힘드니까 112로 경찰로 바로 전화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고 그죠? 항상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수상하면 전화하세요.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새출발기금 이분이 대출금융사기를 당했는 분인데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데 메시지상에 전화 오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예전에 이금융권이나 상금융권에서 비싼 이율을 주고 대출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 문자를 받은 거예요. 대출이자도 싸고 그죠? 그 거치 기간도 길고 아주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빌렸던 거 갚아버리고 이걸로 갈아타자. 이런 심리를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전화를 걸면 상담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물론 가짜입니다. 좀 있으면 대출 담당자가 또 전화가 와서 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는 당신 신용조사를 하니까 한 3천만 원 빌려줄 수 있고 이율도 한 3% 해줄게. 예전에 6%, 7% 빌렸거든요. 그럼 갈아타면 반이잖아요. 그걸 이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금 어렵다 해야 돼, 쉽다 해야 돼. 소셜 엔지니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심리적인 걸 이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고급으로 놀아요, 얘들이. 그래서 이걸 앱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걸 깔면 안 돼요. 깔면 대출 신청서가 있는데 반드시 해킹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요 집은 압축 파일인데 하나지만 풀면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압축 파일은.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합니다. 이분은 이걸 깔았어요. 대출 신청한다니까. 시중은행과 많이 다르면 전부 사기입니다. 이분이 그 앱을 까는 순간 바로 악성 앱이 깔려요, 휴대폰에. 그러면서 전화 가로채기에 들어갑니다. 전화 가로채기다 하면 내 폰은 좀비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있다가 이전에 대출 받은 은행이라면서 당신이 새로 대출을 받았는데 2번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불법 아닙니다. 불법이다 하면서 이전에 우리한테 빌렸던 거 24시간 내에 대출 상환을 해라. 그러면 당신은 위약금도 물지 않고 또 신용불량자에서도 해방된다. 이런 식으로 겁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좀 의심스러우니까 예전에 은행 또 여러 군데 뭐 금감원도 좋고 경찰서도 좋고 전화를 했지만 다 걔네들이 받아요. 악성앱이 깔리는 순간 내 전화기는 모두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깔지 말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은행에 가면 꼭 이야기해 주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도 대구은행 갔다 왔는데 가는 날 상 받으러 갔더라고요. 직원이 1억 5천만 원 보이스피싱 막았어요. 돈을 은행에 찾으러 반드시 오거든요. 현금으로 오는데 500만 원 이상 찾을 때는 경찰관 동행 또는 거기 동의서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495만 원 찾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 현찰을 찾으러 오는데 은행에 와서 현찰을 찾으러 오는 분이 조금 거동이 불편하고 좀 느낌이 이상하다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따라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서 그분이 누구한테 돈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런 걸 세심히 살폈다가 바로 112에 전화 달라고. 그래서 막았어요. 농협과 대구은행 같은 데서 많이 막습니다. 은행원들이.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갈 때마다 꼭 부탁을 드려요. 이렇게 해달라고. 보통 대출은행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 4층에서 돈을 받으러 오거든요. 은행 앞에. 그래서 은행원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가능하다. 은행에 가시면 또 은행 직원이 뭐라고 물으면 솔직하게 좀 대답하시면 돼요. 뭐 이리저리 둘러대지 말고 괜히 쓸데없이 의심삽니다.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112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요걸 대면 편취라고 그래요. 직접 돈 받는 거. 그리고 돈 한 번 전달하면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데 회사원 한 분은 처음에 6천만 원 당했다가 그 뒤에 추가 요구를 자꾸 하는 바람에 1억 6천인가까지 떼겼어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좀 어리숙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도 얘들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까지 다 해줘요. 돈을 490만 원, 495만 원만 찾아. 경찰관이 뭐 누가 은행원이 물으면 집 수리 비용이야.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라고 그러고 다 알려줍니다. 자, 기관 사칭 한번 볼게요. 기관 사칭형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같은 정부기관을 사칭한 범인이 전화를 걸어와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법이 가장 물품 대표적입니다. 결제 사기입니다. 기관 사칭형 중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물품 결제 문자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많이 실제 받으셨죠?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보낸 문자들인데요. 범인들은 피해자가 실제 구입을 하지 않은 에어컨, 냉장고, 안마의자 등의 결제 및 배송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주인공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며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죠. 잠시 후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한 범인이 추가 피해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휴대폰에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한 후 계좌가 해외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서 돈을 출금해 안전한 곳으로 보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기관 사칭형 중에서 첫째가 물품 결제 사기가 있는데 물품 결제하고 이 수사기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대금 결제가 날라오면 나는 그걸 주문한 적이 없는데 대금 결제가 수백만 원 나갔다 하면 전화할 거 아니에요. 전화하면 전화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물론 다 범죄인이 받아요. 그러면서 당신 통장이 아무래도 뭐 어디에 노출됐다든가 보이스피싱이 이용하고 있다든가 이러니까 우리가 대신 수사관에 빨리 경찰서에 연락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제가 신고를 받았다. 아무래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당신 통장이 지금 어디 보이스피싱과 연루가 돼 있다. 빨리 안 하면 바로 통장이 다 돈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내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이 가능하다. 또는 내가 불러주는 국가안전계좌라는 안전한 계좌가 있으니까 글로 돈을 옮겨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물품 결제 사기. 보통 수사관 사칭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물품 결제는 보통이랍니다. 범인이 먼저 전화를 받아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도용됐다 그러고 경찰에 피해 신고 대신 해준다 그러고 잠시 후에 가짜 경찰에서 전화가 오고 계좌가 해외 조직과 연루되었다. 특정 앱을 깔아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앱을 깔면 전화 가로채기 당하는 거고 그 빼낸 정보 가지고 아까 이 비대면 대출 있었잖아요. 그런 신용 정보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아까처럼 계좌 이체를 시킨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다양해요. 악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전화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 생각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가운. 이분들이 상당히 여기 나오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의사 A씨는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 계좌가 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됐다며 카카오톡으로 고소장과 구속영장까지 보내왔습니다. 보안 앱을 깔고 수사에 협조해달라. 약식 조사로 끝내주겠다. 압박과 회유에 이끌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의심이 없지는 않아서 금융감독원 공식 번호로 전화도 해봤는데 A씨가 조사 대상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함정이었습니다. A씨가 설치한 앱은 보안 앱이 아니라 악성 앱이었고 그것 때문에 검찰, 경찰에 전화를 해도 피싱 조직이 받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건 전화는 공식 번호로 위장돼 액정에 떴습니다. 이후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돈을 뺏는 게 아니라 지켜준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는 계좌이체 현금 인출,
가상자산 송금 등 온갖 방법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뜯긴 돈이 41억 원, 역대 가장 큰 피싱 피해 금액입니다. 별로 안 놀라네요. 저는 앞에 4억도 못 만져봤는데 이분이 대한민국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 8월인가 그래요.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당해요. 보통 당하는 방법이 대충 한번 설명한 겁니다. 의사한테 전화가 와요. 검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은 어때 여기에 갔지? 또 우리가 누구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당신 이름 대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가 당신 조사가 그래도 필요하니까 일단 내 카톡에 내 사진 소속을 확인한 다음에 안심을 시키잖아요. 확인시키고 우리가 잡은 범인이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세탁에 아마 그 사람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70건 이상이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보내줍니다. 구속영장 명함. 구속영장 구경해 보셨어요? 이거 하면 안 좋습니다, 그죠? 저도 구경하지 뭐 해봤어요. 이렇게 뭐 그림으로나 보지. 자, 이렇게 날라옵니다. 굉장히 많이 겁을 주는 거죠. 그리고는 협조 잘하면 구속 안 시키고 약식 조사만 하겠다고 그래요. 약식 조사가 뭐예요? 일종의 서면 조사예요, 그죠? 서면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이분은 서면 조사하는 바람에 좋다 그러면 약식 조사 앱을 보내줄 테니까 깔아라. 그래서 이분이 깔은 거예요. 그래서 당한 거잖아요. 악성 앱입니다. 자, 깔면 이렇게 돼요. 악성 앱인데 강제 수신, 강제 발신 상태로 들어가고 전화 가로채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당신과 전화하는 그들이 곧 서민은행이자 세안은행이자 금융감독원이 되는 셈이죠. 당신이 은행, 금융감독원으로 거는 전화는 여러 범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당겨받습니다. 당신에게 오는 범인의 전화번호는 은행과 금융감독원의 번호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당합니다. 걔네들이 전화기를 다 중간에서 가로채요. 그래서 이 전화 거시는 분은 이렇게 수상해서 확인 전화 하잖아요. 확인 전화 해봐야 소용없어요. 앱을 까는 순간 전부 다 얘들이 받아요. 다 은행, 경찰, 뭐 흉내를 다 냅니다. 그리고 이 의사분은 이거 진짜인갑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다시 당신이 혐의가 없으면 돌려줍니다. 돌려줄 테니까 안심하고 우리가 보내주는 국가안전계좌가 있으니 글로 넣으세요. 이체를 하세요.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빨리 안 하면 범인들이 다 찾아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끄집어 모아서 41억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넘겨줘 버렸어요. 한 달쯤 뒤가 지나서 이분이 보이스피싱 당한 걸 확인했어요. 금방 안 됩니다. 항상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당하고 나서 금방 몰라요. 한 달, 두 달, 뭐 통지서가 막 날라오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잘 몰라요.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내 전화기에 어떤 상대방과 통화가 됐다든지 앱을 깐 적이 있다든지 하면 그 전화기 사용하면 안 돼요. 다른 전화기, 유선 전화기 빌려서 사용하면 정상적인 통화가 가능합니다. 꼭 이걸 기억하시면 이분이 이것만 기억하셔서 해도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휴대폰을 일단 만약에 악성 앱이 깔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휴대폰 비싼 건데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공장 초기화 시켜버리고 좀 수고는스럽지만 주소록 다시 기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전에 누가 질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 일단 계속 통화 중일 때는 하지 마시라 그런 거죠. 원격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죠? 팀뷰어라고 들어보셨죠? 원격 조정 프로그램인데 그걸 사용하면 상대방 걸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끊기만 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수사기관, 금융기관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절대 요구 안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는 안 걸려. 그런 거 없습니다. 저한테도 매일 날라오는데 이거. 어떤 분은 6개월치를 어느 성당에 한번 제가 강의 갔는데 6개월 전에 문자를 계속 또 보고 그러면서 누르지는 못하고 계시더라고. 그 내한테 들고 왔어요. 이거 누를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왜 들고 다니십니까, 내가? 그 번호를 왜 가지고 계세요? 빨리 지워부든지 하지. 호기심 때문에 그렇대요. 실제 그런 거 있습니다. 호기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정상적이고 좋은 일들 많은데 왜 쓸데없는 호기심 갖겠어요? 자, 의심을 하라. 옆에 사람 의심하란 말 아니죠? 휴대폰을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전화 오고 뭐 오고 이런. 그리고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당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가 아는 대화 방식을 통해서 상대를 확인하라. 아까 인공지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당합니다. 아들이 옆에 있는데 아들 전화 오는 분도 계세요. 똑같다 그래요. 제가 경험 들었어요. 요새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못 믿습니다. 근데 서로만 아는 걸 이야기하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신고 112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다가 조금만 수상하면 전화하시면 바로 쫓아옵니다. 해결해드리고. 옛날에는 뭐 모르겠어요. 잡아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112는. 이제 이런 신고 받는 곳으로 변했어요. 자, 요거 사진 한번 찍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경찰청에서 만든 악성앱 검사인데 쭉 검사해가지고 안에 악성앱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삭제 기능도 있고요. 또 지인들한테 추천란도 있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광고가 없어요. 광고. 보통 앱 사용하면 공짜 사용하면 광고 있잖아요. 이 광고 없습니다. 요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아이폰용, 요거는 우리가 쓰는 삼성 갤럭시 이런 거. 안드로이드 폰이죠. 요거를 치면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찍으신 분 옆 사람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50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까 여기 오니까 40분 하면 더 좋다. 근데 저는 더 좋게 35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을 받아도 되겠죠? 있으시면 네, 하세요. 예. 네. 문자로 오는 거는 차단을 계속 시켜도 계속 오잖아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게.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국제 전화를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은 국제 전화는 차단이 돼요. 그죠? 뒤에 가면은 차단 기능이 있는데 아이폰은 없어요. 그럼 아이폰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신사 가서 의뢰를 해야 돼요. 아이폰이 보안에 상당히 강하다 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아이폰 가지고 있다 하면 잘 안 해요. 주로 안드로이드 폰용입니다, 이게. 근데 아이폰이 약한 게 국제 전화만은 안 돼요. 안 떠요, 거기에 발신자하고 이게. 그래서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메신저는 날라오면 제도 해봤어요. 지우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바꿔서 계속 날라옵니다. 바꿔서. 그거 왜 그러냐면요. 번호 변조기가 있어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006도 보내면 우리한테 도착할 때는 001로 와요. 과거에는 006해가 국제전화 이래가 날라왔잖아요. 지금은 유치한 방법이에요. 아예 자동 변조가 다 돼버려요. 그래서 누가 카트 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변조돼가 번호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막는 방법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휴대폰 바꿔도 소용없어요. 계속 날라옵니다. 왜? 내 신용정보가 이미 노출돼 있잖아요. 그 근본이 안 돼 있는데 다른 게 되겠어요. 그래서 신용정보를 우리가 관리를 가능하면 철저해주고 대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인 컴퓨터 해킹 당하면 끝장이에요. 학생들 거 다 날아갑니다. 저도 학교에서 연락이 가끔 와요.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도 날라와요. 저기 학번 넣고 들어가 봐. 해킹 당한 것 같다고 그래요. 들어가 보면 내 이름 치고 학번 치고 뚝 하면 해킹 당했음.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밑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마 여기서도 그럴걸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신용 내가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네. 혹시 또 있습니까? 네. 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요, 현찰로 예를 들어 인출해가지고 전달되면요, 피해 보상이 아예 안 됩니다. 계좌이체는 가능해요. 계좌이체 된 거는 근거 자료가 나오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걸로 하고, 그래도 지금 현찰을 요구 많이 하잖아요, 얘들이. 그래서 금감원에서 4월인가 5월인가 국회에 상정해 놨어요. 피해액을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래도 안 되는 사람까지도 이래가지고 상정하는데 아직 통과됐다는 말 없어요. 근데 조만간 무슨 조치가 나올 겁니다. 예, 그거 굉장히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실제로 당한 사람은 은행에 가서 이거 뒤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아직 1분 남았어요. 40분까지. 그러기 때문에 방법은 그 은행에 가도, 얘들 은행에서 당했다 해도 은행에 가도 조치 안 됩니다. 아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안 당해야 돼요. 그게 최고입니다. 또 있습니까? 안 됩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경찰보다 항상 앞서가거든요. 경찰은 맨날 뒤꿈치만 쫓아가요. 사건 벌어져야 그때가 해결합니다. 그게 경찰입니다. 경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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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올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변조기가 이용하면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방법은 내가 모르는 전화, 우리 등록된 전화 있잖아요. 그거 왜 오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전혀 모르는 데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화를 끊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 끊어놓고 그 전화를 좀 이따 다시 한번 걸어보면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확인을 보통 하고, 이게 보험회사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하는 방향을 쓰고 있는데, 변조 기능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006으로 해서 보내도 010으로 밖에 들어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국제전화 뜨는 거는 전부 006, 003 이상한 번호가 있으면 국제전화 표시가 돼요. 안 들어도 폰만 그래요. 그런데 그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해봤는데도 저 방법을 오만 방법을 다 쓰는데 안 돼요.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네, 인터넷 주소. 네. 예, 똑같아요. 예. 네네. 네, 일단은 제가 의도는 알겠는데 항상 걔들이 그렇게 접근해서 자꾸 전화를 유도하게 하는 거예요. 유도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유도를 자꾸 해냅니다. 먼저 자기들이 해놓고 나중에 왜 했냐는 끈 거를 줘놓고 그래가지고 상대방과 통화를 시도하는 방향이 있어요. 꼭 자기들만 먼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모르는 전화, 모르는 앱, URL 접근을 안 하는 게 최고 잘하는. 괜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괜히 가가지고. 그래,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예. 이 마이크가 슈어 마이크인데 아주 좋은 건데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그죠? 마이크는 메이커네, 슈어.
방송 전용 마이크네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한 강의 해주신 이성원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충기학술제에도 되게 유익한 시간 보냈고 이런 보이스피싱 특강으로도 유익한 시간 보내게 해준 우리 학교가 참 좋은데요. 우리 학교에 유익한 일을 우리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평가에 도움되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우리 설문조사 QR코드를 여러분들 가지신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QR코드를 찍으면은 설문조사 링크로 바로 접속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어렵거나 이 화면에 찍히지 않는다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은 뒤에 계신 우리 조교님께서 설문조사 종이를, QR코드 종이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CBS 하면 바른 말하기 특강이라고 대구 극동 방송부 국장으로 계신, 그리고 우리 문배수 교수님 사모님 되시는 장영희 아나운서 분께서 우리 말하기 특강을 진행해 주십니다. 대신대학교 우리 본관 5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5시에 진행해 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화면에 QR코드 띄워 주시고,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손 들어 주시면은 조교님이 설문조사 QR코드를 직접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까지 마쳐 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강사님과 우리 교수님들 우리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